누군가는 그를 입만 살아있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했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를 당대 최고의 미스테리라고도 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더욱 신비한 사람, 불사의 존재로 불리는 남자, 바로 생제르맹 백작입니다. 1690년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의 미망인과 아나데로 백작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생제르맹 백작. 그는 이름조차 가명일 것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18세기 무렵 유럽 전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남자는 솔로몬 왕, 시바의 여왕, 그리고 예수를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40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늙지 않으면서 역사적인 사건 및 인물을 직접 체험했다고 하는데,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늙지 않는 모습으로 지구 어딘가에서 끝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추정자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고 어디서 온 건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는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웰던 후작, 봄페라토 후작, 또 어떨 때는 솔티코프 백작으로 신분을 바꿔가며 살아갔는데, 평소 그가 이야기하고 다녔던 내용들이 지구 미래에 관한 지식들이어서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의 유명 작곡자 장 필리프 라모, 그는 바로크를 대표하는 이론가이며 프랑스를 국민적 오페라, 칸타타, 발레를 더욱 발전시키고 근대 화성학의 기초를 확립한 작곡자이자 이론가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상한 인물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일기가 있는데요. 그 이상한 인물이 바로 생제르맹 백작이었다고 합니다. 장 필리프 라모는 1710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백작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장 필리프 라모의 일기에 의하면 그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50세 정도로 보이는데 무서울 정도로 화제가 풍부해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어쩐지 그가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비로운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도 그의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는 건 그가 유럽 역사 속 유명 인물들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1755년 제르지 백작 부인은 베네치아에서 생제르맹 백작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그 후 그녀는 45년 후 우연히 파티에서 백작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녀는 45년 전 자신이 만난 귀족과 똑같이 생긴 생제르맹 백작을 보고 놀라 혹시 당신의 아버지가 50년 전 베네치아에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는데, 백작은 당시 저는 부인에게 구애하는 영광을 누렸고 부인께서는 제가 작곡한 바카로를 즐겁게 들어주셨죠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베네치아에서 백작을 처음 만났을 때 백작은 분명 45에서 50세의 중년이었으나 45년 후 재회의 순간 백작은 처음 그때처럼 중년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인데요. 제르지 백작 부인은 눈앞의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생제르맹 백작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백작 맞죠? 어쩜 당신은 베네치아에 있을 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그건 벌써 40년도 지난 일인데 제 착각인가요? 라고 말을 건네자, 부인, 확실히 저는 40여 년 전에 베네치아에서 부인을 배웠었습니다. 당시 부인은 젊었었죠.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당신은 지금과 같은 나이로 보였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부인, 제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둘만이 알고 있어야 할 이 이야기에서 하는 말이 사실이었다면 100살이 넘었어야 할 백작은 전혀 늙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놀랍게도 그는 1723년부터 232년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생제르맹 백작은 당대 프랑스 사교계의 네노라 하는 인물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한 예로 시극시 우화 소설 수필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작품으로 유럽의 전 지성계에
큰 영향을 끼친 데므로 볼테르 백작은 생제르맹 백작은 결코 죽지 아니하며 또한 모든 것을 아는 자다. 볼테르의 말 맞다나 생제르맹 백작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떠한 역사도 마치 자신이 실제 겪었던 것처럼 자세하게 알고 있을 뿐더러 모든 유럽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영어는 물론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으며 연주 실력과 그림 실력 역시 수준급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그의 지식들이 단기에 배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는 점입니다. 생제르맹 백작은 외모가 출중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으며 특출난 언변과 당당한 태도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플레이보이이자 만인의 연인이었던 자코모 카사노바도 생제르맹 백작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의 회상록에서 생제르맹 백작은 특수한 비약 덕분에 늙지 않고 자신이 실은 300살이라고 말했다 라고 전하고 있으며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5세와도 각별한 사이가 되어 국왕의 방에서 온종일 대화를 나누는 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제르맹 백작의 명성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이유는 그가 현자의 돌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현자의 돌이란 철학자의 돌 또는 마법사의 돌로 전설 속에 존재하는 물건이며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또 때로는 사람을 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도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서양의 연금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생제르맹 백작을 불로불사의 연금술사라고 생각했다. 당시 1700년대는 연금술에 관해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는데 오직 생제르맹 백작만이 흔한 돌덩이를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졌으며 실제로 평소 백작은 가공되지 않은 희귀한 보석들을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는데 루이 15세가 다이아몬드들을 어디서 구했냐는 물음에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는 돌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는 재주를 인도에서 배워왔다고 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으로 추정되는 기록은 20세기 초 티벳의 승려 집단인 케란의 역사상 유일하게 이방인이 찾아와 그들의 일원이 되었는데 서방에서 찾아온 그 남자는 히베서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언어를 할 줄 알았고 예술과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백작의 추종자들은 그가 생제르맹 백작이며 아직도 티벳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역사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가 내놓은 학설로 동물의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그 끝에 테로메아라는 부분이 짧아져 결국 사라지게 되고 이때 분열이 멈추는 현상을 노화라고 하는데 이 형태의 유전자는 테로메아가 짧아지지 않아 이론상 불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자의 말에 따르면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최소한 5명은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5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생제르맹 백작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지만 이론을 넘어 실존하는 불사의 생물체도 있답니다. 학명 트리톱스스 뉴트리쿨라, 지구상에 실존하는 불로불사의 존재다. 홍해파리는 수명이 다하면 번데기 같은 모양으로 변해 그 안에서 다시 세포가 형성 48시간 이내에 어린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성장하는 방법으로 자연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물론 외압에 의해 죽을 경우에는 당연히 죽지만 천적 같은 게 없는 일반적인 생장 환경에서 놔두면 불사한다는 것입니다.